안녕하세요, 장희지입니다. 강점에 집중을 해서 경영을 하면 그 회사의 매출과 성과를 배가시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실 조직의 성과와 어떤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 그리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점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강점에 우리가 집중한 어떤 조직 경영을 구성원들이 사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고객의 만족도와 매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먼저 생각해 볼 계기는 내재적인 동기를 우리가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강점의 중심으로 우리가 경영을 했을 때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의 영역에 있어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뭔가 기획력을 강점으로 가진 구성원에게는 한자리에 앉아서 반복적인 문서 업무 작업만 시키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업무에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또는 반대로 굉장히 신중함과 분석력의 강점을 두고 있는 어떤 구성원에게 신속한 결정을 하라, 그리고 빠른 대응을 해라 라고 어떤 그런 필요한 업무들을 배정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한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직원들은 강점을 활용해서 업무를 할 때 내재적인 어떤 동기가 자극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집중력 그리고 지속성을 또 향상시키기도 해요. 또한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직원들이 자신감을 얻고 내 강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이제 선순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고객에 응대하는 태도 또는 서비스의 질, 이런 모든 것들이 향상되게 되는 거죠. 선순환에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것은 또 고객의 충성도와 재구매율을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매출의 상승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직원의 개인의 어떤 성장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를 위해서 강점 중심의 업무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 팀 단위로 우리가 강점을 고려한 어떤 협업 구조를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최적화하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점의 어떤 활용, 그리고 그 성과를 서로에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해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어떤 에너지 절약으로 우리가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강점 중심으로 업무를 해요. 이는 되게 익숙한 영역에서 내가 활동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학습 곡선이 되게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업무 과정에서 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직원들이 그 몰입 상태에 더 도달하게 하는 것에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 기반으로 설계된 이 업무 환경, 그것의 몰입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그걸 유지하게 되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의 어떤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입 상태는 우리가 개인의 어떤 성과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강점 중심의 업무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의 이 몰입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그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것, 그리고 몰입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모두가 사실은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애써서 이제 직원들의 어떤 약점을 내가 막 보완해 줘야 돼, 이 부분을 개선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실 드는 그 시간, 에너지,
그것보다는 강점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업무의 질과 양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적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우리가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몰입한 환경 그리고 단순한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일의 진정한 즐거움 또는 성취감을 찾게 하는 것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로 계신 분들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또는 조직을 좀 이끌고 있다 또는 우리가 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들은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지속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최고의 어떤 도구로 강점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점 중심의 우리가 경영 그리고 그 조직의 자원을 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짜보면요. 리더는 사실은 팀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업무에 배치를 시키고 또는 그 프로젝트의 구성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거죠. 각 구성원의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그 과정은요. 조직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 내가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 조직의 또 그 메시지가 충성도를 높이게 하는 역할, 길을 안내하는 거죠. 핵심 인재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이 조직의 또는 개인의 성과, 일을 가속화하는 것의 열쇠인 것은 당연한데 이 구성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직원들 또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강점을 발견해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변화, 그 작은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점은 조직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다라는 것 꼭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조직의 강점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